그동안 전통사찰의 보존과 활용에 걸림돌이 됐던 과도한 법적 규제들을 현실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법적 근거들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됐습니다. 수행환경 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대한불교 조계종이 관계기관에 반대 의견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리산 화엄사의 명물로 꼽히는 홍매화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하기 위한 화엄사를 비롯한 불교계의 노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IOC 위원들을 초청해 한국 불교와 문화유산들을 소개하며 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빛고울 광주의 불교계가 설립한 정광학원 산하 정광고등학교 교장에 처음으로 스님이 임명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전통사찰 경내 토지의 지목 용도를 현실화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수많은 전통사찰을 옥죄해왔던 과도한 규제가 해소되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대부분의 전통사찰의 정각들은 잘못 지정된 지목으로 인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건축물 대장조차 없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된 정각들은 보수는 물론이고 증개축도 제한되었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각종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건축물의 등재가 안 돼서 건축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 이제 건물들이 이제 전통사찰 내에 상당히 많은 그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통사찰법 개정안 중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이제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돼 가지고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사찰의 주지스님은 각 지자체에 건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정각에는 정부에서 부과한 과태료나 이행 강제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작되고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개보수 혹은 증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난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종교용지가 아닌데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종교용지가 아닌데 지어진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종교용지로 바꿔주는, 사실 불교계로 봐서는 아주 파격적인 그런 법안입니다. 불교계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사찰 경내지 안에 위치한 전답 임야를 종교요지나 대지로 바꿀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전통사찰 지목의 종교용지로의 변경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사항입니다. 전이나 답 임야로 돼 있는 거를 그 이제 사찰 경내지 안에는 이제 종교용지나 뭐 이제 대지로 바꾸는 작업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에서 시작된 전통사찰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통사찰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통사찰을 옥죄해왔던 각종 규제가 풀리면서 불교 문화유산이 더욱 가치 있게 정승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를 중심으로 지역 불교계가 반발하는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를 두고 BBS 뉴스는 연속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통도사가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고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히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팀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도사 영축환경위원회가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문제와 관련해 새해 첫 대책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원들은 가장 먼저 케이블카 노선에 주목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은 과거에 그 어떤 지금 신불산에서 행해졌던 노선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나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친환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울주군, 그다음에 환경부의 이런 행위는
반드시 제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운행되거나 설치 예정인 전국 케이블카 40곳 가운데 태풍 등 자연재해 위험도에서 신불산 케이블카가 가장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축환경위원회는 이 같은 과제들을 환경 전문 조사단을 통해 대응 자료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 일대 식생조사 어떤 희귀 동식물이 살고 있는지 조사를 보면 시작할 겁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여기에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낙동강유영청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면서 문제점들을 충분히 홍보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통도사와 울산 불교계는 내일 아침 새 산신제를 통해 케이블카 반대 의지를 다진 뒤 유네스코와 문화재청 등에 탄원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2018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통도사가 케이블카로 인해 역사문화권 훼손이 우려된다며 유산 영향평가 실시 요청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조계종단도 이 같은 대응 계획에 보조를 맞춰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가 강행될 경우 종단은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 및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소중한 가치가 미래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더욱 진력하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 세계유산 보존특례법 시행을 앞둔 문화재청 역시 통도사와 울산 불교계 요청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문제 제기되고 있는 이 사안하고 관련해서 문제 제기 내용이 들어올 경우에는 이제 내용의 구체성을 검토해서 이게 세계유산 관리단체인 지자체 등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영향 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조계종단의 반대, 유네스코와 문화재청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24년을 끌어온 울산 신불산 케이블카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BBS 기동 취재 박성용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교회 내 돌봄센터 문제를 면밀히 살피며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를 종교평화 연구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조계종 제7기 종교평화위원회는 어제 첫 회의를 열고 교회 내의 영유아시설 추진 법안을 통해 가시화된 돌봄센터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평위는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개최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과 장기 프로세스에 대한 심층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도심 스님과 포교원 포교부장 남전 스님이 함께했습니다.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역할과 소통을 염원하고자 정말 우리 종단의 진짜 종평의 어벤져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각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고루 이렇게 모시게 된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이에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위원장 향문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현무 스님과 법륜 스님, 전국 비구니회 기획실장 금혜 스님, 이병두 종교평화연구원장,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이상훈 교수불자 회장, 홍선기 동국대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108용 전시회를 연 도일 스님의 원력이 인류 평안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총무부장 성화 스님과 사서실장 진경 스님, 상월결사 사무총장 일감 스님 등과 함께 인사동 한국미술관을 찾아 작가 도일 스님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우 스님은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용이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신령한 기운을 갖고 있다고 여겼다면서 108번뇌 소멸을 발언한 도일 스님의 원력을 기렸습니다. 그것을 108번뇌를 없앤다는 그러한 큰 원력을 용어로 이렇게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 국민과 우리 불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안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일 스님의 108용 특별전시회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며 전시회 수익금은 종단 원력불사인 천년을 세우다와 대학생 전법 등에 활용됩니다. 조계종이 불교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해 종단 소속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불교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불교 문화행사 국고보조금 지원 사업은 산사문화예술제와 사회통합행사로 나누어 진행하며 사업기간은 4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입니다. 사회통합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학생 관련 불교 문화행사, 지역사회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등 지역 연계 행사, 이웃종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가 대상입니다. 특히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불교 문화 인재 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국고 보조금 대비 자부담 20%를 책정해야 합니다. 조계종 사찰과 불교문화단체들은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방문이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로 제출하면 됩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의 명물로 꼽히는 홍매화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엄사는 앞으로 지자체와 함께 홍매화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면서 자연유산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천년고찰 구례 화엄사는 국보와 보물급 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천년의 도량이지만 지리산과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사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67호 화엄사 각황전과 대웅전 사이에 자리한 높이 10m에 이르는 홍매화 나무는 우아한 자태를 뽐내며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35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 홍매화를 보기 위해 해마다 봄이면 많은 시민과 불자, 여행객들이 화엄사를 찾고 있습니다. 화엄사 홍매화가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화엄사 홍매화는 그제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국가지정유산 천연기념물 지정이 확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화엄사 홍매화에 대해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화엄사의 국보 등 문화유산과 어우러져 경관적 가치도 매우 높게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산의 근현대 식물유산 발굴 차원에서 미래 비전에 부합하고 경관적 가치가 뛰어나 경관 보존 등을 위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화엄사가 매년 홍매화 사진 찍기 대회 등을 통해 홍매화의 경관적 가치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화엄사가 자랑하는 홍매화와 들매화 모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천년고찰 화엄사의 위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화엄사 뒤편의 구충암 근처 길상암 입구에 자리한 흰 매화꽃 들매화는 인위적으로 가꾸지 않은 자연상태의 매화로 지난 2007년 천연기념물 제485호로 지정됐습니다. 매화 외에도 화엄사 지장암 뒤편에서 만날 수 있는 올벚나무는 1962년에 천연기념물 제38호로 지정됐습니다. 화엄사 주지 덕문스님은 앞으로 홍매화의 존재와 심미적 가치를 세상에 다시 알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홍매화의 맑고 청아한 기운이 화엄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전해져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정소리 가지 끝에 닿을 적마다 마디마디 염주알 같은 꽃망울로 맺혔다가 덕방으로 붉게 핀 꽃이여 굳은 절개의 꽃이여 나 어느 해쯤 당신과 맞닿을 법음을 알며 나 어느 해쯤 잉어의 비늘 같은 허물을 벗고 지산 드슬에 바람이 일듯 지고 지순한 당신을 우러르며 살까. 김순호 구례 군수는 화엄사 홍매화의 천연기념물 지정은 전 군민의 경사라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아름다운 자연유산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지고 홍매화가 더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화엄사는 천연기념물 지정을 기념해 제4회 홍매화 들매화 프로사진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를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6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강원도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대회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이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 다시 한번 스포츠 외교의 중심지로 거듭났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한 IOC 위원들이
눈덮인 오대산 월정사 조선 왕조실록 박물관을 찾아 110년 만에 귀환한 실록과 의궤를 관람하며 조선의 역사와 기록 문화를 만났습니다. 월정사로 옮긴 위원들은 탑돌이를 하며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사찰의 아름다움과 불교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존 코츠 IOC 부위원장은 아름다운 월정사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평화의 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며 강원도가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과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The Dream program, which provides opportunities for young athletes from countries that don't have snow and ice to come here, experience snow and ice, to prepare, and there's some 14 of those athletes who are actually taking part of these games, and many of them are winning medals. IOC 위원들은 이어 오관계를 함께 낭송한 후 사찰 음식 전문가 동원 스님이 준비한 음식을 맛보며 바루 공양에 담긴 생명 존중과 조화, 화합의 뜻을 새겼습니다. 음식이 우리 앞에 오기까지 준비하신 모든 분들의 정성 덕분에 바루 속 각각의 재료들이 향과 맛을 다투지 않고 어우러져 맛있는 공양이 되듯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전 세계 청소년들 또한 선의의 경쟁 속에 어우러짐으로써 공존과 화합으로 여는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IOC 위원들을 월정사로 초청한 만큼 환상적인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 stay in your heart forever. Someday we meet again somewhere in the world. Let's recall the memory at 월정 Temple today. IOC 위원들과 만찬 행사에 참가한 내빈들은 공양 후 전통 민속 공연을 관람하며 다시 한번 한국 전통 문화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빛골 광주 유일의 불교 종립 정광학원 산하 정광고등학교에 처음으로 스님이 교장으로 임명돼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학교 교법사 소임을 맡아왔던 영일 스님인데요. 광주 BBS 진재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광주 광산구에 자리한 학교법인 정광학원. 교내 곳곳에는 설립자인 마남 대종사의 사상과 불교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1946년 중학교를 1951년 고등학교를 개교한 이래 올해까지 모두 3만 5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명문사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광고 교장에 이 학교 교법사 출신의 영일 스님이 임용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일 스님은 BBS와 가진 인터뷰에서 평소 교육 철학과 소신을 내비쳤습니다. 선대 큰 스님들께서 설립하시고 갖고 오신 우리 학교를 중흥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즉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명문사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스님은 그러면서 20여 년간 쌓아온 교법사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인재 육성에 역점을 다하겠다고 피력했습니다. 특히 최근 추락하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오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과 같은 학교, 학생들이 찾아오는 학교를 만들어서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즉 교장이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외워하는 소임으로 알고 교법사 20년 생활을 해양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출신의 교장 임용으로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는 광주 정광고. 불교의 해법을 통한 인성교육의 요람으로 더욱 주목받을지 지역 교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경기 안성 영평사가 설법전 건립불사를 회양하며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영평사는 지난 19일 회주 정림 스님을 비롯해 세계 법왕 일북 문도중앙회 회원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법전 개원과 부처님 이윤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앞으로 설법전에서 많은 큰 스님들과 부처님의 가르침들, 또 우리 불자님들이 가르침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발 더 달아서 주시기를 바라는 설법전을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평사 설법전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문제하여 부처님 가르침 하나하나를 배워갔으면 하는 소원을 가져봅니다. 이어 세계 법왕 일북 문도중앙회는 영평사에서 새해를 알리는 2024년 갑진년 신년 할애식을 갖고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전통 사찰의 손발을 과도하게 올가매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현실화하거나 철폐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과는 국회 정각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심해 만들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요. 정파적 이익보다 공공선에 더 귀를 기울여준 여야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1월 26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